다음에 16번. 나머지 정리의 기본 마인드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잘 읽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번쯤 읽고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누는 식이 1차식이면 제가 계속 얘기한 게 이거예요. 1차식이면 그냥 나머지 정리야. 알겠지? 근데 보통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나누는 식이 2차 또는 3차인 건데, 근데 문제는 그 이외에는 보통 뭐로 풀어라? 식조작. 내가 방금 말했던 식조작이 이런 것 같은 거. 근데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말할 수는 없지. 얼마나 많아. 얼마나 문제 상황이 다양하고 문제 상황마다 식을 조작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감각을 익히는 거는 결국엔 철저하게 실력 문제예요. 알겠죠? 방법이 없어. 그냥 많이 풀어보고 많이 경험해봐야 돼. 그래서 내가 유리한 쪽으로 식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문제를 조금 풀어본다고 핵심이다. 알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문제, 대표적으로 문제 2개 그냥 해놨는데, 블랙맵을 풀었으면 사실 한 번쯤은 다 봤을 문제들이고, 이게 학력평가 때 이미 나온 문제들이므로 내신 대비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내신 문제 반드시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냥 가볍게 보세요. 해설집 풀이처럼 안 풉니다. 알겠죠? 식세우기로 갈게요. 첫 번째 문제 봐봐. 이거는 진짜 유명한 문제고 많이들 뭐 2~3번씩 풀어봤을 문제들인데 사실 얘를 첫 줄부터 뭐 하고 있지? 읽고 그냥 식세우고 있는 거예요. 첫 줄부터 그냥 자동이야. 알겠지? 뭐로 나눈? 이거로 나눈? 나머지가 뭐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작성이 들어갔었어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식을 조망한다. 내가 원하는 건 A, B 값 찾아서 뭐다? 더해요. 이런 뜻이야. 끝이거든 조건은. 심플하죠 문제. 조망해. 너가 봤던 이 식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뭘까요? 오른쪽 우변에서 특징 찾아보세요. 일단 처음부터 뭐 수치 대입으로 4대입한다 이런 풀이 안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A, B 열리고 풀게 돼 있어. 알겠지? 오른쪽을 조망해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지? X-4로 이렇게 묶여요. 그런 걸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묶여요. 이해됐나? 그럼 좌변도 무조건 그렇죠. 묶여야 돼요. 안 묶이면 말이 안 되잖아. 왼쪽이 오른쪽이랑 같은 건데 지금 한 등씩. 그러면 얘를 인수로 가질 수는 없지. 말이 안 되잖아. 이건 xn제곱 n이 자연수인데 그럼 어디서 이 인수가 튀어나와야 된다? 그렇지. 여기서 인수가 튀어나와야 된다. 그래서 포인트는 하나는 이렇게 결정했고 나머지를 세우는 게 포인트야. 최고차 보시고 x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상수항 보고 뒤를 결정하는 거예요. 곱했을 때 플러스 b가 나와야 돼. 오케이. 이렇게 세우면 미지수 하나. 이해됐나? 이렇게 출발 됐죠? 그러면 어디랑 같아야 되죠? 이제 인수 비교. 여기랑 여기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수치 대입합니다. x가 몇 대입이지? 4대. 그럼 좌변부터 한번 보실까요? 4의 n제곱, x에 4 넣는 거예요. 4의 n제곱, 여기는 4-4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우변 볼까? 여기다가 4 넣는 거야. 얘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져요. 그러려고 4를 넣은 거잖아. 그럼 우변은 뭐만 남죠? 4의 n제곱. 그러면 누가 1일 수밖에 없다? 얘가 1일 수밖에 없다. 됐죠? 얘가 1이려면 얘가 얼마여야 된다? 3이어야 된다. 얘가 3이려면 b가 얼마여야 된다? b가 12여야 된다. 그래서 이 b 쪽에 12가 들어가면 여기 인수가 x 빼기 3이 되는 겁니다. 그럼 a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7이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심플하지? 이런 느낌. 그래서 식 조작을 적당히 해야 되고 식을 일단 조망하고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 일단 묶을 수 있으면 묶는 게 유리합니다. 알겠죠? 이런 느낌으로 풀이 과정이 들어가다. 잘할 수 있을 거야. 괜찮아. 1등급에는 이 문제가 없더라고. 그래서 넣어놓은 거고요. 쓸 거 있으면 천천히 쓰면서 따라오세요. 지금 제가 봐야 돼. 요번 문제까지만 딱 풀고 쉴게. 알겠지? 쉬었다가 너희들이 보통 3차로 나누는 걸 어려워해. 그래서 이걸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자, 두 번째 문제도 이거 진짜 유명한 거고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서 나머지가 같다라는 조건이 좀 자주 등장하더라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거기 보시면 문제에 나 조건이 있어요.
나 조건 끝에 읽어보시면 나머지가 같다라는 표현이 있죠. 맞아요? 집중해. 자, 3차식 fx라는 조건 좋습니다. 최고차는 알아요, 몰라요? 이런 거 빨리빨리 캐치해야 된다. 놓치면 틀려, 이런 거. 알겠지? 일단 최고차는 잘 모르고. 자, 가조건부터 먼저 볼게. 그냥 대입하는 문제인 것 같아. 나 조건으로 식 세우는. 자, fx를 뭐로 나누는? 이거로 나누는. 목과 나머지가 같다. 일단 빈칸으로 뚫어놨거든요. f가 일단 몇 차예요? 3차. 근데 b가 나누는 식을 봤더니 몇 차로 나눠? 2차.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몇 차여야 돼? 1차. 이렇게 먼저 차수 논리로 먼저 차수를 파악하고 최고차 한계수를 모르니까 여기를 x 플러스 k로 출발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미지수가 몇 개가 들어가요? 이렇게 출발해요. ax 플러스 b, ax 플러스 b 이렇게 출발한다. 그랬더니 뭐가 보여? 다시 조막 묶여.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묶여. ax 플러스 b로 무언가가 묶이다. 괜찮아요. 이렇게 출발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건 보시면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요구하거든요. 그치? x-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일단은 자, 수치 대입으로 일단 미지수 하나 제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를 조금 미지수가 두 개잖아요. 좀 불편할 것 같거든요. 이거 미지수 하나 제거할게요.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게 fx니까 f1값 나오면 미지수 제거가 될 것 같죠? 일단 얘가 fx거든요. 미지수 하나 줄이고 갈게요. 알겠죠? 여기서 x에다가 1 넣으면 왼쪽에 f1 되는 건데 가조건 때문에 얼마로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치? 그 다음에 우변 볼게. 1 넣으면 여긴 사라지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어차피 1이니까 곱하기 1이니까 여기는 없다고 생각하면 되니. 여기다가 1 넣으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미지수는 b 쪽을 없애요. 보통 하나를. 따라서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쓸 수 있으니까 이 자리를 얘로 채운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10을 다시 볼게. 자, 그럼 여기까지 딱 한 번 보고 나면 fx가 정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앞쪽이 ax, 자 b 대신에 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a 들어가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뀌어요. 됐죠? 그 다음에 똑같이, 자 이건 전개 안 합니다. 알겠죠? 이거 전개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식 조작할 거야. 알겠지?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다 치죠. 그 다음에 여기를 제가 이렇게 써도 될까요? 여기 a로 묶이죠. 여기를 이렇게 쓸게요. x 빼기 1. 이해됐지? 여기 a로 묶은 거야 지금. 이렇게 a에 x 빼기 1 이렇게 묶이죠. 자 그럼 다시 쳐다봐. 자 여기 지금 항이 몇 개로 보여? 2개. 2항이야. 항 2개야. 됐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항 하나고 뒤에 빼기 2가 있잖아요. 빼기 2. 이게 두 번째 항이야. a 빼기 b의 구조야. 이해됐어? 그 다음 얘도 항이 몇 개야? 그치, 무조건 두 개로 봐야 돼. 항 3개짜리 전개하는 건 안 배워. 알겠지? 보통 두 개 전개한단 말이야. 니네 선생님 배우는데요? 아니라니까? 이거 배울 때도 처음에 증명 어떻게 해? 이렇게 해. 알겠지? 이거 완전 제곱시켜서 증명한다고. 그러니까 수학에서 기본적인 건 무조건 전개할 때는 뭐로 봐? 항을 무조건 두 개로 본다가 일단 핵심이야. 알겠어? 이거 항 두 개고요. 이것도 항 두 개. 그러면 전개 보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전개합니다. 앞줄 먼저 전개해요. 이렇게 먼저.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1이니까 이거는 그냥 1 곱한 게 5겠죠. 이해됩니까? 이대로 전개하는 이유가 이제 보여요? 원하는 목표가 뭐기 때문이야? 그렇지. 세제곱으로 나눈 걸 구하려고 일부러 세제곱 쪽으로 끌고 가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식 조작이 들어갑니다. 목표에 따라서. 자, 전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완성되는 거 이해됩니까? 그럼 나머지 뒤쪽이 싹 다 나머지. 이해됐나? 얘가 몫이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이쪽을 한바탕 전개를 했고 이 뒤쪽으로도 뿌려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어차피 곱하기 1이니까 얘가 뒤로 이렇게 딸려오면 되겠죠. 플러스 a에 x 마이너스 1 빼기 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얘로 나눈 몫이고요. 상수가 몫입니다. 그 다음에 이 뒤쪽이 싹 다 나머지가 되죠.
자, 근데 A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A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또 있어요. 그렇죠. R0가 R3랑 같다. 그럼 여기다 0 넣고 여기다가 3 넣고 그들이 같다를 처리하면 A값이 나오는 거죠. 처리는 어디다가 자리가 없네. 여기 좀 지울게요. 자, R0 값 찾아볼게요.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이 RX라는 거 이해되시죠? 여기 X에다 0 한번 넣어볼게요. 0 넣으면은 여기 1 나오고 마이너스 2. 여기다가 0 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다 0 넣으면 마이너스 A 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상수 마이너스 2 붙는 거 맞지? 자, R3은 얼마 나올까요? 3 넣을게요. 여기 3 넣어봐. 4 마이너스 8 A. 자, 여기 3 넣으세요. 2A 플러스 2A 마이너스 2 맞아? 그들이 같다를 처리하면 얘가 나가고요. 밑에 2항 3A가 얼마다? 위로 2항 따라서 A가 얼마다? 이렇게 결정하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럼 2로 결정하면 RX가 결정된 것이므로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거 뭐다? R4 값이니까 4 넣고 대입해서 찾으면 되겠죠. Q는 여기까지만 써드릴게요. 됐어? Q는 좀 이해하셔야 되고 여기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식조작 부분 있죠. 이거는 좀 자주 사용하는 식조작인 것 같아요. 이거 전개 일부러 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물어보는 게 x 빼기 1 세제곱이니까 애초에 목표가 이쪽을 무조건 x-1로 묶일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전개하는 게 목표였어. 그래서 미지선화 풀리면서 운이 좋게도요. 알겠지? 운이 좋게도 이게 앞쪽에 A로 묶이면서 깔끔하게 떨어진 거야. 운이 좋게도. 알겠지? 이거 안 되면 뭐 사용하셔야 돼요? 상쇄. 적절히 상쇄해서 전개해요. 알겠지? 만약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얘를 만들어서 뒤쪽은 상쇄해야 돼요. 근데 운이 좋게도 이건 잘 맞아 떨어진 겁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교재 문제를 조금 풀어볼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빠졌잖아요. 가볼게. 마지막 이거 좀 어려운데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원래 예전에 제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거는 무조건 차수가 가장 높은 걸로 나누는 걸 기준으로 식을 세워 이렇게 가르쳤는데 조건 중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 유형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 문제풀이 방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 결국 2차로 나눈 나머지가 제일 중요해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문제는 그 3차식의 형태가 어떻게 돼 있냐면 보통 이렇게 돼 있어. 미치겠지? 봐봐. 이게 주제가 3차인데 3차의 형식이 항상 이거야. 이렇게? 그래서 모양 자체가 거의 대부분 이런 걸 다루고 있어요. 물론 아닌 것도 있어요. 뭐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항상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문제 조건 중에 이 부분으로 나눈 나머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거야. 알겠지? 이거로 나눈 나머지 조건을 확인할 거야. 자,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이 없는 경우는 이 조건을 네가 찾아야 돼. 그럼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겠죠. 문제에서 만약에 그냥 주는 경우는 그냥 사용하시면 돼. 그래서 이그샘플 안에 문제 들어가 있는 거는 그냥 대놓고 준 거야. 그래서 그냥 사용할 거예요. 교재 안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저걸 바로 안 주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땐 네가 찾아야 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찾는 방법은 뭘까? 보통 이런 식의 식조작이 들어가. 알겠죠? 연관성이 있는 식으로부터 이런 식의 식조작을 통해서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는다. 이렇게 들어가. 자, 여기 안에 있는 이그샘플 한번 볼게. 쉽거든? 잘 봐봐. fx를 뭐부터 하고 있죠, 저? 그냥 식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뭐로 나눠요? 포인트는 마지막 걸로 식 세우고 조건은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한다. 다시. 자, 목표가 뭐냐면요.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식을 세워. 그러면은 뒤쪽에 몇 차로 세워야 돼? 자, 2차로. 근데 내가 이거 아까 뭐라고 했지? 이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안 세운다고 했잖아. 이해됐나? 미지수 3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조건이 부족해서 그 3개를 못 찾아. 그래서 연립으로는 안 돼. 왜 안 돼? 미지수가 너무 많아 지금. A, B, C. 줄일 거야. 그 줄이는 작업입니다. 여기 잘 이해하셔야 돼. 여기. 자, 여기 잘 이해하자. 잘 봐. 조건 여기까지 딱 일단 딱 써놓고 여기 2차가 들어가야 된다. 여기까지만 딱 파악해놓는 거야. 그리고 문제 첫 줄로 다시 올라가서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조건 확인하세요. 이거 만약에 조건 중에 없으면 너가 찾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보니까요,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1이래요. 이 조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fx를 예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여야 돼? 그렇죠. 저 2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x-2여야 돼. 근데 여기 나머지가 몇이었으면 좋겠다요? x-2였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가 생겼지. 여기가 지금 2차잖아요. 근데 얘로 나눈 나머지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얘 진짜야, 가짜야? 가짜. 이해됐어? 그럼 여기에 2차식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야 돼?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얘가 나오게끔 여기가 표현돼야 되는 거라고 이해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이거 못 풀어요. 다시. 이 식에서는 여기가 지금 2차식이거든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이게 2차식이거든요. 근데 2차로 나눈 나머지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야, 여기를. 근데 얘가 차수가 지금 같으니까 얘는 가짜야. 그럼 진짜를 구하려면 이 뒷부분을 한 번 더 얘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봐야 되잖아. 나머지는 뭐로 묶일 거니까. x 플러스를 제곱으로 묶어서 갈 거니까. 이해되죠? 괜찮을까? 그래서 여기를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지. 이 2차식은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여야 돼 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문제는 2차로 나누면 혹시 뭐니까요? 상수니까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a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표현하면 문제 조건에 딱 들어가죠. 괜찮아?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인 거야. 이해됐나? 뒤쪽에 나머지 식을 저렇게 세운다는 게 포인트야. 그럼 이 지수가 몇 개니까? 하나. 그럼 나머지 조건 중에 뭘 사용하면 될까? 하나 더 있잖아요. 1차로 나눈 나머지니까 이건 무조건 무슨 정리로 하려면 그렇지. 나머지 정리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F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거 맞아? 이걸 사용해서 A 값을 찾는다. 근데 이걸 집어넣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요? 여기가 사라지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 뒤쪽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된다를 처리하면 저 A 값이 도출이 된다. 됐죠? 그래서 이걸 처리하게 되면 여기는 다 사라지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는 거예요. 1이죠 그냥? 그래서 A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야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얼마다? 얘를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A를 얼마로 도출하는 거야? 2로 결정. 그러면 여기가 RX가 도출이 다 된 거니까 최종 정답은 나머지를 구하자니까 전개해서 써도 되고요. 일단은 나머지를 그냥 구하는 거에서 끝내면 되니까요. 따라서 나머지 RX 자체가 A가 2일 때니까 2배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면 돼. 화난 거 아니야? 아니 여학생들 부러워. 막 수업하는데 분필 딱 떨어졌잖아. 그게 무섭대. 막 엉엉 우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괜찮아. 됐죠? 보통 이제 문제 보통 점수 내서 보통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뭐 R1 구하세요. 뭐 R0 구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알겠지? 넘어갈게요. 이 정도. 끝. 일단 프린트로 나가는 건 끝. 이 정도고요. 요거를 그냥 머릿속에 집어 넣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식조작하는 데에는 그냥 능사가 없어. 자꾸 해봐야 되는 거고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문제 볼게. 너네 교재 기준으로 쭉 넘겨보면 앞에 오늘 뭐 첫날이라서 시간이 조금 널널한 거예요. 알겠지? 그 실전 유형 훈련은 과제 어떻게 나가는지 제가 설명드렸고요. 저랑 수업 중에 다루는 문제는 여기 핵심 유형 연습 쪽 앞쪽에 핵심 유형으로 들어가 있는 문제들만 쭉 한번 봅시다. 같이. 알겠죠? 문제가 많지 않으니까요. 둘넷, 여섯, 여덟. 8개밖에 안 됩니다. 하나씩 좀 볼게. 일단은 시간을 조금씩 들릴 테니까 문제를 조금 풀고 풀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리진 않고요. 시간은 뭐 한 3, 4분 정도, 한 문제당 3, 4분 정도씩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안 풀리면 끝인 거야. 알겠지? 그 정도 시간 조금 들려볼게요. 일단은. 그래서 오늘 조금, 아직 컨텐츠 안 끝난 거야. 그 8문제를 풀어보면서 제가 오늘 설명했던 거랑 뭐 어떻게 연동되는지 그런 것들 설명할 겁니다. 지금 조금 풀어봐. 시간 조금 드릴게요. 그냥 풀면서 확인해. 알겠지?
보통 방법이 두 개야. 뭘까? 자, 그냥 풀면서 듣고 싶은 사람 들으세요. 기본적인 보는 방식이라고 했어. 좌변은 그냥 계수비고 뭐 수치대 이런 건데 월등히 이 문제는 수치대기 편하죠. 월등히. 알겠지? 왜 편한지를 봐. 쉽지가 않아. 이 수치대기를 그냥 대충 그냥 아무 숫자나 집어넣고 그냥 결과를 노출한다 이게 아니고 뭔가를 잘 조합하셔야 돼요. 근데 아무 수치나 넣지 않잖아요. 좀 개연성 있게 조금 결정해봐. 편하게. x에다가 뭐 넣고 싶은 거야? 알파를 넣으면 우변이 0되잖아. 편해지잖아. 거기에 조금 이제 이해를 해야지. 자, 여기에 f 알파 넣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f 알파를 넣게 되면 0이 돼요. 그죠? 맞아요. 얘가 0인데 좌변은 어떻게 계산돼?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 이해되죠? 근데 이 상황 자체가 베타를 넣었을 때랑 감마를 넣었을 때가 다 똑같죠. 그래서 결론은 뭘까? 다 0이야. 베타 세제곱 플러스 1도 0이고요. 감마 세제곱 플러스 1도 0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린 이 두 개를 더하자. 식을 다 더하자. 괜찮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 중 하나가 도출이 돼. 세제곱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찾아내고. 됐어? 두 번째, 알파, 베타, 감마를 찾는 방식은 x의 뭐 대 1이지? x의 뭐 대 1? 0 대 1. 오케이? x의 0 대 1 하면 좌변은 1 되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됩니다. 이해됐죠? 상수함이죠. 뜻 자체가. 따라서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마이너스 6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4번은 제가 따로 안 풀어요. 4번은 수치 대입으로 풀려면 식이 여러 개가 필요하고 굉장히 쉽지가 않아서 보통 개수비교. 근데 너희들도 이거 개수비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지수 3개가 이상하게 식으로 엮여져 있어서 케이스를 분류해야 돼요. 보통. 케이스 자체를 분류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A는 뭐일 때 뭐,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B가 뭐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요구하는 게 뭐예요? 최대값. 즉, fx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여러 케이스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쨌든 연립이야. 여기 이렇게 가야 돼요. 3차니 2차 뒤쪽을 몇 차로 세워? 1차로 세워야 되는데 최고차 1이라서 여기 x 플러스 b 정도로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이고 같은 방식 fx를 이번에 fx 빼기 a가 나눠 떨어지는 거라서요. 이건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나눠 떨어지는 게 얘가 아니고 뒤에 fx 빼기 a는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여기가 뭐지? 2 이걸로 나눴을 때 이거 2차니까 또 3차가 돼야 돼서 여기 이렇게 가요. 그리고 마이너스 a가 넘어가서 플러스 a 이렇게씩 세우고 출발하는 거고 개수 비교를 하겠다는 논리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정확하게 한 형식이다. 이렇게 출발하죠. 여기까지 알려줘도 사실 개수 비교가 쉽지가 않아.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많아서. 이거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면 뭐 나와요? 식 3개 나올 거야, 그치? 3차, 뭐 2차, 1차 상수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는데 일단 식 3개 찾으시면 b-1 C랑 이거 나오는 거 맞니? 4번 이게 2차 개수가 같다를 처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1차가 같다를 처리하면 a-b가 있다 됐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2차, 이거는 1차 계수 공법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 쪽 처리하시면 상수는 AB가 EC 더하기 A랑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거 3개를 연립하면 돼요. 이렇게. 연립하면 되는데, 이제 이 연립을 할 때 케이스가 이제 2가지가 나올 수 있어서 이걸 따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문자 3개일 때 연립하는 방식이 보통 한 문자로 몰아가지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2개를 가지고 문제를 적절하게 변형한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해서 푼다, 약간 이렇게 들어가면 되거든. 그러면은 첫 번째 거는 두 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문자가 B이기 때문에 둘 다 B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알겠지? 2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문자가 B니까 얘를 B에 대한 식이 나오게끔 정의를 한다. 그럼 얘는 이미 건드릴 필요가 없죠. C 자체가 그냥 B-를 표현된 거니까 얘만 좀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A는 E 플러스 B라고 했고 이 자리에 그냥 집어넣고 그냥 계산을 하면 된다. 약간 이렇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여기가 좌변이 B 플러스 2, B 그 다음에 2 곱하기 B 마이너스 1 그리고 A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죠. 플러스 B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B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와서 정리하면 돼요. 계산하는 건 제가 생략할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B가 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 첫 번째, B가 0인 경우랑 B가 1인 경우가. 그래서 B가 0인 경우는 사실 이제 연립을 이쪽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B가 0이면 A가 2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A가 2가 나오고 C쪽을 구하려면 세 번째 식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B가 0이니까 이 확률이 다 사라지고 A가 2여서 C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옵니다. 천천히 연립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B가 1인 경우면 여기가 1이니까 A가 3이 나옵니다. A가 3이 나오고 A가 3이면 B가 1이고 A가 3이잖아요. A, B는 3이에요. 좌변이 3이고 그 다음에 EC 그 다음에 A가 3이었으니까 이걸 풀어주면 돼서 C 값은 0이 나옵니다. 케이스는 2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FA 값을 찾는 거니까 첫 번째 경우는 FA 값이 결국 FE 값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죠. 첫 번째 경우에서 F의 2값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 경우 FA는 F3 값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경우는 다항식 fx 값 자체가 여기서 위에 걸 사용하셔도 되고 밑에 걸 사용하셔도 되는데 어느 걸 써도 관계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b가 0이니까 여기가 0 처리되는 거예요. 여기가 0 처리되니까 위에 거 사용하시면 되겠죠. b가 0이고 그럼 얘 날라가고 a가 2고 c가 마이너스 2면 여기가 2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fx식 나오죠. 여기다가 2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4-2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합니다. 두 번째 식은 C값이 0이니까 기본적으로 밑에 걸 이용하는 게 조금 유리하답니다. 두 번째 경우는 C값이 0이니까 여기를 0 처리를 하시고 그때 A가 3이에요. 여기 뒤쪽이 3. 자, F3값 찾으면 두 번째 식이 3대입니다. 2 더하기 2 곱하기 3 플러스 3 이렇게 계산합니다. 첫 번째 거는 계산하면 얼마나 나오죠? 여기 왜 A가 2지? 나가고 8 나와요. 첫 번째 거 8, 두 번째 거 계산하면 36 나오죠. 원하는 건 최대값이니까 36 나오고 됐죠? 이게 정답. 풀어주시면 됩니다. 마음 풀이가 이렇게. 5번은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민영아, 열어. 거기다 저기 봐, 뒤에. 내가 5번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5번은 그냥 뭐 하면 돼? 1 넣고 5 넣고 연립방정식 풀면 되지. 뒤쪽에 나머지 2차식으로 5번 풀 다음 진행 안 하는 거예요. 오실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설명할게. fx를 이거
이걸로 나머지가 궁금하니까 2차로 나눈 나머지를 뒤쪽에서 AX 플러스 B로 세우고 조건 2개 찾아서 연립방정식 푼다요. 근데 제 조건 찾는 방식이 fx로 5로 나눈 나머지가 가면 나머지 점에 따라서 f 플러스 4인 거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조건이 뭐냐면 모든 x에 대하여 3 플러스 x는 3 마이너스 x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해당 식에서 얘랑 연관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5가 되게끔 x를 결정하는 이거든요. 여기다가 x를 2를 대입하면 f5 값이 같아져요. 그래서 이거예요. 제가 왜 2를 대입했냐면 필요한 게 5 넣는 거랑 1 넣는 게 필요한 거니까. 연관성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2개 이렇게 보시고 연립하면 됩니다. 알겠죠? 혹시 21번은 7번, 이게 7번이었죠. 5번이 아니라. 미안해. 여기 7번이야. 그 다음에 9번 잘 하셔야 됩니다. 9번. 알겠죠? 9번 조건 보니까 뭐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9번 잘 안 풀렸던 분들은 보시면 돼요. 보니까 조건이 항등식이죠. 윗줄에서 무슨 표현을 찾으셔야 되냐면 맨 첫 줄에서 x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오케이? 그게 항등식이라는 표현이고요. 해당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자, 그럼 왼쪽과 오른쪽이 같을 게 뻔하니까 뭐부터 찾으셔야 되냐면 최고차부터 찾으셔야 돼요. 마이너스. 그래서 보통은 fx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죠? 최고차를 a의 x의 n제곱이라고 놓고 추가합니다. 그 다음은 좌변하고 우변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럼 좌변하고 우변을 갖다 비교를 하는데 좌변의 최고차항은 여기다가 넣고 세제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세제곱 x의 3n제곱이 최고차항이에요. 그 다음에 우변 같은 경우는 이쪽 여기가 n차니까요. 우변은 4ax의 n 플러스 b가 됩니다. 그 다음 처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최고차 개수는 개수끼리 같을 거고 세제곱까지 이렇게 최고차 개수는 개수끼리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차수는 차수끼리 같을 것이다. 그럼 이 논리를 통해서 n 값을 먼저 결정하면 n은 얼마세요? 1 나오죠. n 1. 그래서 일단 f는 1차식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최고차로 나온다. 왜? 얘랑 얘가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A가 될 수 있는 후보가 실수책에서 3개인데 A는 일단 0은 될 수가 없지. 왜? 우리는 자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최고차를 A라고 놨으니까 A가 0이 될 수 없는 거야. 알겠지? 얘는 탈락이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 나오는데 얘도 탈락이지. 왜? 문제 조건 중에 그쵸, 최고차항이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얘가 탈락 못해요. 이렇게 결정돼. 그러면 fx를 뭐로도 출발할 수 있다? 2x 플러스 a 요 정도, a 문자 겹치니까 b 요 정도로 놓고 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기억 fx를 x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다. 다시 읽으시면 f 0값이 1이니? 라고 묻는 거야. 기억은 f의 0값이 1이니? 라고 묻는 거야. 최고차까지는 찾았는데 어떻게 f0 값을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자, 여기 주어진 식으로부터 항등식입니다. 모든 x에 대하여. 자, 수치 대입할게요. x에다가 0 대입. 그럼 좌변에서 f0의 세제곱은 나가고 마이너스 1.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실수 중에서는 뭐밖에 없어요? 그렇지. 마이너스 1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허수예요. 오메가가. 우선 설명하겠습니다.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근 x. 맞지? 제가 복소수에서 이거 배웠지 않았나요? 턱은 오메가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풀이 과정은 이렇게 들어가잖아. 인수분해를 통해서 가잖아. 그럼 인수분해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해서 느끼겠지.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고 얘로부터 실근 마이너스 1 나머지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여기 허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허브는 켤레로 가지니까요. 이쪽에 한 허브를 오메가라고 줬을 때 오메가가 이렇게 두 근을 갖는 게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관심이 있어 없어? 없죠? F 영값은 실수적으로 내야 되니까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밖에 없어. 이렇게. 기억은 거짓이네. 자, 니은 한 방에 풀렸죠? 최고차의 개수는 2다. 정답. 디귿. 디귿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별로 안 어렵죠? fx가 결정됐으니까 안 어렵다는 얘기야. fx가 결국 2x f형이 마이너스니까 여기 지금 b값이 도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2x 마이너스 이게 fx고요. 이거를 뭐로 나누죠? 당연히 이제 x제곱 마이너스니까 인수분해 하면서 가는 거야. 얘로 자 나눈 나머지를 당연히 2차로 나눈 나머지니까 몇 차 이하로 세웁니다. 1차 이하로 세웁니다. 그럼 뭐라고 세우면 돼요? ax 플러스 b라고 다시 미지수 잡아서 세워놓고 수치 대입법 씁니다. x에 1 넣고 x에다 마이너스를 넣고 이렇게 씁니다. 1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좌변으로부터 1로 나오는데 우변은 여기가 나가고 a 플러스 b. 이건 너무 흔해 빠진 계산이죠. 사실 맞죠? 연립방 정식으로 a, b 도출하는 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삼의 세제곱이므로 여기가 마이너스 7이 나오게 되고 영어 사라지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 따라서 연립을 풀어주면 a, b 값이 도출이 되더라. 풀면 a 14, b가 마이너스 13 나오게 되고 따라서 나머지는 이 부분이 나머지니까 따로 나머지는 14x 마이너스 13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 정답은 니은하고 D. 그 다음에 10번 문제 11번이죠. 11번인데 이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3차 이상 방식인데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이거 찾으라고 했거든. 그리고 이거 중심으로 문제 풀라고 했거든. 그게 아닌 문제야. 알겠지? 보면 11번 문제. 그래서 대충 어떤 식으로 조금 식전개를 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결국 식조작이죠. 마지막 글 적어놓고 출발합니다. 나의 목표니까요. 목표. 자, 원하는 거는 x-1, x-2,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2차식으로 나눈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몇 차 이하일까? 2차 이하니까 2차 이하라는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해놓자요. 미지수를 받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되잖아. 보통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안 놓는다고 했죠. 알겠죠? 그래서 일단 비워 놓는 겁니다. 근데 문제 조건을 읽어보니까 첫 번째 줄 뭐로 나눈 나머지는 얘로 나눈 나머지가 뭐다? 2x 플러스 이 조건으로 여기를 놔야 돼. 알겠지?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2차 이하 방식이니까 얘로 나눴을 때 가짜 나머지 가짜 2차니까 여기가 1차 이하여야 되잖아. 그럼 여기가 한 번 더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 돼야 돼? 얘가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가 포인트라고 했어. 한 번 더 얘로 나누었을 때 2차니까 당연히 2차로 남은 몫은 뭐예요? 상수예요. 됐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를 뭐로 맞추면 돼? 문맥에 따라서 그렇지. 이렇게 식을 세운다가 포인트라고 했지. 그렇죠. 이런 거랑 좀 다르지 않아요. 그죠? 똑같아요. 이 부분 조금 이해할 필요는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뒤쪽에 나머지를 예로 들 수 있고 fx를 x-1,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가 돼야 되니까 문맥상 식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뒤쪽에 나머지가 이런 모양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출발하고 조건 하나만 필요한 거죠. 미지수 하나니까요. 근데 이제 거기 조건 보시면 하나 더 줄 텐데 f x-1, x-3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다? 6x 플러스 k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건 식조작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다시 봐야 되는 거 맞죠? 예. 근데 저게 2차식이니까 아직 여기를 2차로 본다면 얘가 나머지일 리는 없잖아요. 가짜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다시 이쪽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냐면 x-1 곱하기 x-3이라는 인수로 뭔가 앞에 표현이 돼서 묶여 나가게끔 식조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 이해됐죠? 그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어차피 전개를 해야 돼요, 이거를. 적당히 식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맞아? 얘 앞쪽 전개하는 거. 여기다가 지금 뒤쪽에 2x 플러스 1 하는 거거든요. 괜찮죠? 그럼 너가 원하는 모양은 뭐냐면 앞쪽에 어떻게 묶여나가길 원하냐? 앞쪽이 얘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모양이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지. 이렇게 되면 이쪽이 묶여나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쪽으로 묶어주셔야 돼. 그리고 나머지 내가 했던 게 뭐냐면 이걸 더한 거죠. 임의적으로. 그걸 뒤쪽에서 상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있던 게 얘잖아. 원래 있던 게 얘고 내가 이 계산을 인위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건 적어주시고 뭐라고 했는데 잘못했네. 한참 플러스 2x 플러스 원래 있던 거잖아요. 너가 지금 여기서 뭐 했죠? 4ax를 더했고 뺐으니까 뒤에서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a를 더했죠? 더했으니까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위줄이랑 밑줄이 아무것도 안 하고 똑같은 거지. 됐을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묶여 나가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 맞죠? 그래서 요걸 조금 더 끌고 가볼게.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앞쪽은 모양을 일부러 저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 이쪽을 한번 정리해볼게요. 여기는 지금 몇 차로 묶일 수밖에 없어? 1차, 그치? 그러니까 얘가 진짜 나머지라는 거. 걔가 뭐면 돼? 6x 플러스 k 모양이면 된다는 거. 그럼 다시 항등식 조건으로 갑니다. 이 모양이 6x 플러스 k여야 돼. 항등식이에요. 그럼 x 1차만 보면 충분하죠? 됐죠? 1차만 보면 충분하죠. 그럼 이쪽 뒤쪽에 얘 두 개 더했을 때 ax 나오죠. 그 다음에 플러스 2네. 미안. 이렇게 묶이는 거 맞아요? 그 다음 나머지 상수는 사실은 관심이 없죠. 왜? 우리는 얘가 얼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6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따라서 a가 얼마? 4로 도출을 한다면 여기가 4로 결정이 되면서 쭉 나머지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됐지? 식조작 잘 보세요. 이거. 됐죠? 쉽지는 않아. 그치? 내가 원하는 쪽으로 조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더하고 빼고 이런 게 법칙 같은 게 없잖아. 이 정도로 해주시면 11번 문제에서 정답은 결론이 뭐야? 그래서 R이 결정이 됐고요. 이 주황 색깔이 RX R이 결정이 됐고요. 그 R 값에다가 뭘 집어넣는 마이너스 1 넣고 계산해달라. 그래서 정답은 23 나오는데 알겠지? 정답은 R 마이너스 1값 23 나오는데 이렇게 해줘.